어머니 미쳤어요? 이게 얼마짜리 옷인데? 시뻘건 김치 양념이 명품 코트 위로 쏟아지자 며느리들이 악을 썼습니다. 시어머니 박 여사는 그들이 가져온 빈 김치통을 하나하나 머리 위로 엎어버리며 일갈했습니다. 일하지 않은 자 먹지도 말라 했다. 너희의 텅 빈 양심을 이 양념으로라도 채워주마. 엎어진 김치통 사이로 쏟아져 나온 것은 며느리들의 숨겨진 사채 빚 서류들이었습니다. 곧이어 리무진과 함께 나타난 비서진들이 말순을 회장님이라 부르자 마당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서울의 심장부 화려한 마천루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오른 강남 한복판에는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기묘한 구역이 존재했다. 다닥다닥 붙은 전선들, 칠이 벗겨진 붉은 벽돌담, 그리고 비가 오면 어김없이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올라오는 재개발 구역. 그 중심에 박말순 75세 여사의 낡은 한옥이 있었다. 말순은 매일 아침 낡은 꽃무늬 앞치마를 두르고 삐걱거리는 대문을 열어젖히며 하루를 시작했다. 시장 사람들에게 그녀는 그저 김치 냄새 나는 꼬질꼬질한 노인네였다. 새벽 시장에서 시든 배추 한 포기 가격을 두고 상인과 100원 단위로 실랑이를 벌이는 그녀의 모습은 영락없는 빈곤층 노인의 전형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낡은 안방 서재, 깊숙한 금고 안에는 대형 로펌의 직인이 찍힌 서류가 잠들어 있었다. 도시개발 사업 보상금 산정 통지서 마이너스 총액 180억 원. 그 숫자를 처음 마주했던 날 말순은 기쁨보다 공포를 느꼈다. 평생 남편과 시장 바닥을 굴러가며 일권은 이 낡은 집이 180억이라는 괴물 같은 숫자로 변했을 때 그녀는 직감했다. 이 돈이 세상에 알려지는 순간 자신이 평생 지켜온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산산조각 날 것임을. 말순은 철저하게 자신을 숨겼다. 명품 가방 대신 검정 비닐봉지를 들었고 택시 대신 낡은 구두를 끌며 버스를 탔다. 자식들에게도 이 사실을 숨긴 채 그녀는 기묘한 이중 생활을 이어갔다. 그것은 돈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식들의 진심을 지키고 싶었던 늙은 어머니의 마지막 발악이었다. 어느 겨울 오후 살을 애듯 차가운 바람이 시장 골목을 휩쓸고 지나갈 때였다. 말순은 시장 어귀에서 폐지를 줍느라 굽은 허리를 펴지 못하는 김영감을 마주했다. 한때 강남에서 잘 나가는 가구점 주인이었던 김영감은 자식들이 사업, 자금을 요구할 때마다 자신의 살을 떼어주듯 재산을 넘겨주었다. 박 여사, 내 꼴 좀 봐. 사람 속은 시련을 줘봐야 아는 법이야. 돈이 있을 땐 효자 아닌 자식이 없었지. 그런데 내 손에 든 게 폐지 한 더미밖에 남지 않으니까 그놈들이 나를 보지도 않더군. 요양원으로 나를 밀어넣으려는 그 눈빛. 그게 제일 무서워. 김영감의 젖은 목소리는 말순의 심장을 차갑게 얼어붙게 했다. 자식들에게 모든 것을 주고 빈손이 된 노인의 비참한 결말. 그것은 말순이 가장 두려워하던 미래였다. 말순은 결심했다. 자신의 자식들이 진정으로 사람인지 아니면 돈의 냄새를 쫓는 괴물인지 확인하기 위한 인생 마지막 테스트를 시작하기로. 말순의 큰며느리 최미희는 갤러리 관장을 꿈꾸는 허세 가득한 여자였다. 그녀는 말순을 만날 때마다 우아한 척 손수건으로 코를 막으며 어머니, 이 집은 환기가 너무 안 돼요라며 눈살을 찌푸렸다. 둘째 며느리 이수진은 수십만 팔로워를 거느린 인플루언서로 시어머니의 노동을 오직 자신의 SNS 콘텐츠를 위한 소품으로만 여겼다. 그들에게 말순은 어머니가 아니라 전통 비법을 가진 무료 김치 제조 공장이었다.
미희는 갤러리 고객들에게 생색을 내기 위해 말순에게 김치를 주문했고, 수지는 효도하는 며느리 코스프레를 하며 말순이 땀 흘리는 모습을 라이브 방송으로 송출했다. 어머 얘들아. 어머니 김치는 우리 집안의 품격이야. 전통을 지키는 명인의 손맛이랄까? 어머니, 이번에도 잘 부탁드려요. 미희는 웃으며 말했지만 그녀의 눈은 이미 말순이 깔고 앉은 한옥마루의 재개발 가치에 꽂혀 있었다. 자식들에게 어머니는 언젠가 죽으면서 넘겨줄 180억짜리 로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말순은 드디어 판을 깔았다. 그녀는 수척하게 화장을 하고 자식들을 모두 소집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연기했다. 사실, 이 애미가 크게 사기를 당했다. 재개발 보상금은커녕 이 집도 조만간 경매로 넘어갈 판이야. 당장 길거리로 나앉게 생겼구나. 순식간에 거실의 공기가 차갑게 식었다. 며느리들의 얼굴에서 가식적인 미소가 지워지는 데는 1초도 걸리지 않았다. 사기요? 어머니 제정신이세요? 그럼 그 보상금 소문은 다 뭐였어요? 우리 사업 자금은 어떡하고요? 큰아들 민수의 고함에 말수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걱정하는 말 한마디 대신 돈의 행방부터 묻는 자식들. 말수는 슬펐지만 더욱 냉정해졌다. 남은 건 아무것도 없다. 그래도 내 비법은 남겨주고 싶으니 이번 주말에 빈통을 들고 오너라. 내 인생 마지막 김장을 담가주마. 김장 당일 마당에는 살을 애는 칼바람이 불었다. 말수는 새벽 4시부터 찬물에 손을 담그며 배추 200포기를 홀로 절였다. 누구라도 일찍 와서 어머니 돈 없어도 저희가 있잖아요 라고 말해주길 바랐지만 오후 3시가 넘어서야 며느리들이 나타났다. 그들은 일을 도우러 온 복장이 아니었다. 미희는 명품 코트에 롱부츠를 신었고 수지는 화려한 귀걸이를 찰랑이며 태블릿 PC를 들고 들어왔다. 그들은 마당에 발 하나 들이지 않은 채 평상에 앉아 말순을 하청업체 직원 대하듯 몰아세우기 시작했다. 어머니, 제가 아까 말씀드린 수치 지키고 계시죠? 염도는 정확히 1.2%여야 해요. 백화점 VVIP 모임에 선물로 돌릴 거니까 품질 관리 QC 확실히 해주세요. 아, 그리고 소금은 제가 보낸 히말라야 핑크 솔트만 쓰셔야 해요. 그거 한 병에 얼마인 줄 아시죠? 아끼지 말고 팍팍 넣으세요. 미희는 태블릿의 도표를 가리키며 명령했다. 수진도 지지 않고 짐벌을 든 채 말순의 얼굴에 카메라를 들이밀었다. 어머니, 지금 라이브 방송 중이니까 좀 웃으세요. 망해서 슬픈 시어머니 콘셉트로 가면 조회수 안 나와요. 배추 포기 모양은 대칭이 완벽하게 잡아주시고 고춧가루는 색깔만 내게 아주 조금만 쓰세요. 파프리카 가루 섞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며느리들은 트렁크에서 성인 몸통만 한 대형 빈 김치통 10개를 꺼내 마당에 툭 던졌다. 여기 가득 채워주세요. 비법 김치라니까 프리미엄으로 공구 진행해서 우리 빚 좀 메워야 하거든요. 어머니 망했다면서요? 그럼 몸으로라도 때워서 자식들 빚 갚아주는 게 도리죠. 말수는 땀범벅이 된 얼굴로 며느리들이 내던진 그 빈 통들을 바라보았다. 그것은 김치를 담을 통이 아니었다. 며느리들의 끝을 모르는 탐욕의 아가리였다. 말수는 묵묵히 고무 장갑을 조여맸다.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으며 복수의 서막이 올랐다. 그래, 그 빈통에 내가 김치 대신 무엇을 채워줄지 기대해라. 마당에 쌓였던 200포기의 배추산이 조금씩 허물어질수록 말순의 굽은 허리는 비명을 질렀다. 영하의 칼바람은 고무 장갑 속으로 파고들어 손가락 끝의 감각을 마비시켰고
차가운 소금물에 불어 터진 살점은 배추를 만질 때마다 바늘로 찌르는 듯한 통증을 유발했다. 하지만 평상 위에 앉은 두 며느리 미희와 수진에게 시어머니의 고통은 보이지 않는 모양이었다. 그들은 오히려 휴대용 온풍기를 자신들 쪽으로 바짝 끌어당기며 말순을 공장 하청업체 직원 대하듯 몰아세우는 데만 열을 올렸다. 어머니,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염도 측정하셨어요? 제 VVIP 고객들은 미각이 예민해서 조금만 기준치에서 벗어나도 바로 컴플레인 들어온단 말이에요. 히말라야 핑크 솔트 아깝다고 시장 소금 섞으신 건 아니죠? 제가 보낸 염도계로 수치 찍어서 이따가 엑셀 파일로 정리해 주세요. 큰 며느리 미희가 에르메스 스카프를 고쳐 매며 태블릿 PC의 화면을 들이밀었다. 그녀의 눈에는 시어머니의 땀방울이 아니라 이 김치를 명품 전통 김치로 둔갑시켜 팔아치울 수익금 계산뿐이었다. 둘째 수진도 지지 않고 거들었다. 어머니, 그리고 파프리카 가루요. 그거 색깔 골고루 안 배면 인스타 사진빨 안 살아요. 제 라이브 방송에선 전통의 색감이 핵심이란 말이에요. 아, 그리고 배추 포기마다 제 로고 스티커 붙일 공간 비워두시는 거 잊지 마세요. 지금 시청자 5,000명 들어왔으니까 좀 더 장인 정신이 느껴지게 표정 관리 좀 하시고요. 수지는 스마트폰 짐벌을 들고 김치 속을 채우는 말순의 거친 손을 클로즈업했다. 화면 속에서 가식적인 미소를 짓던 수지는 라이브가 잠시 꺼지자마자 말순이 허리를 펴려 하자 차갑게 쏘아붙였다. 어머니, 왜 쉬어요? 지금 제 라이브 시청자 수 떨어지는 거 안 보여요? 돈 벌어서 어머니 요양원비 대드리려면 우리가 이렇게 고생해야겠어요? 빨리빨리 하세요 좀. 말순은 묵묵히 고개를 숙였다. 고춧가루 양념이 튀어 따가운 눈을 질끈 감으며 그녀는 앞치마 주머니 속에서 미세하게 진동하는 휴대폰을 느꼈다. 미리 켜둔 녹음기였다. 잠시 후 며느리들이 수다를 떨기 위해 거실로 들어갔을 때 말순은 물을 마시는 척 조용히 뒤를 따랐다. 그리고 닫히지 않은 문틈 사이로 들려오는 그들의 본심은 말순의 심장을 도려내는 듯했다. 언니, 저 노인네 진짜 망한 거 맞을까? 재개발 보상금이 180억이라는 소문이 파다한데 망해. 분명 어디 숨겨뒀을 거야. 우리가 모르는 금고가 있을지도 몰라. 수진의 탐욕스러운 목소리에 미희가 비웃음 섞인 목소리로 답했다. 망했든 안 망했든 상관없어. 일단 저 김치 비법이랑 방간의 상표권만 우리 앞으로 돌려놓으면 돼. 저 노인네 죽기 전에 인감 도장이랑 증여 서류만 어떻게든 받아내자고. 오늘 김장 끝내고 수육 먹으면서 슬쩍 도장 찍게 유도해봐. 거절하면 바로 요양원 보내버리면 그만이지. 돈 한 푼 안 드는 시립으로 알아봐 놨어. 그럼요. 저 노인네 자기가 대단한 기술자인 줄 아는데 실상은 우리 명품 라이프를 위한 노예나 다름없지 뭐. 김치 냄새 풀풀 풍기면서 저렇게 일할 때가 제일 어울려요. 언니, 저 옷들 다 버려야 하는 거 아냐? 비린내 나서 못 견디겠어. 말순은 문 밖에서 그 대화를 들으며 피눈물을 흘렸다. 자신이 금이야 오기야 키운 아들들의 아내들이 자신을 노예라 부르고 빨리 죽어야 할 짐덩이 취급하고 있었다. 말순은 조용히 마당으로 돌아와 서재금고 안에서 자산관리팀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 변호사 지금이야. 준비해. 그들이 가져온 빈통에 김치 대신 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을 채워 넣을 거야. 그리고 진수성찬 그룹 최 회장에게도 연락해. 오늘이 바로 방간의 진짜 주인이 누군지 보여줄 날이라고. 말순은 다시 고무장갑을 조여맸다.
하지만 이번에는 노동이 아니었다. 그것은 처형을 준비하는 집행관의 움직임이었다. 드디어 김장이 마무리되었고 며느리들은 기다렸다는 듯 마당으로 내려왔다. 자, 어머니. 다 됐으면 이제 저 통에 담으세요. 저희 내일 아침 일찍 백화점 담당자 만나기로 했단 말이에요. 아시죠? 품질 관리 기준 QC에 맞춰서 모양 망가지지 않게 잘 담아야 하는 거. 말수는 며느리들이 가져온 성인 몸통만 한 대형 빈 김치통 10개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텅 빈 통들. 그것은 며느리들의 탐욕스러운 아가리처럼 보였다. 말수는 조용히 그 통들 중 하나를 집어들었다. 그 안에는 말순이 미리 넣어둔 며느리들의 제2금융권 사채 빈 리스트, 가짜 명품 판매 경위서, 그리고 그동안의 학대모의 녹취록이 담긴 USB들이 붉은 양념에 젖은 채 들어있었다. 어머니, 뭐 하세요? 빨리 김치 안 담고. 우리 바쁜 거 안 보여요? 미희가 짜증을 내며 다가와 말순의 어깨를 툭 밀쳤다. 그 순간 말순의 눈빛이 서슬퍼렇게 변했다. 말순은 며느리들이 가져온 그 묵직한 김치통을 양손으로 번쩍 들어 올렸다. 75세 노인의 몸 어디서 그런 힘이 나왔는지 모를 정도로 그녀의 동작은 거침없었다. 철퍼덕. 강렬하고도 둔탁한 소리와 함께 시뻘건 김치 양념과 배추 꼬투리, 그리고 며느리들의 치부가 적힌 서류들이 마당에 폭포처럼 쏟아져 내렸다. 미희의 하얀 모피 코트와 수진의 명품 가방 위로 붉은 양념이 사방으로 튀었다. 야, 어머니, 미쳤어요? 이게 얼마짜리 옷인데? 진짜 노망 났어. 미쳤어. 며느리들이 제 비명에 취해 악을 쓰며 옷을 털어낼 때 말순이 지팡이를 마당 바닥에 쾅 내리치며 호통을 쳤다. 주둥이 닥쳐라. 일하지 않은 자는 먹지도 말라 했다. 너희가 가져온 이 빈통은 너희의 텅 빈 양심이었다. 그 더러운 통에 내 정성 어린 김치를 담을 자리는 단 한 치도 없다. 말순의 서슬퍼런 일갈에 마당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며느리들은 당황하여 어안이 벙벙해졌고 뒤늦게 나타난 아들들 역시 어머니의 기세에 압도되어 입을 떼지 못했다. 말순은 엎어진 김치통 사이에서 붉게 젖은 서류 뭉치를 지팡이로 가리켰다. 저기 널브러진 게 너희의 성적표다. 내 재산을 노리고 나를 요양원에 버리려던 모의, 내 이름을 도용해 사기 공구를 진행하려던 계약서, 가리고 너희를 파멸로 몰아넣을 사채 빈 리스트. 오늘부로 너희는 내 자식도 내 며느리도 아니다. 내 집에서 당장 썩 꺼져라. 그때 굳게 닫혀있던 한옥 대문이 거창하게 열렸다. 수십 대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며 취재진이 들이닥쳤고 그 뒤로 국내 최대 식품기업 진수성찬의 최 회장이 정중하게 머리를 숙이며 들어왔다. 방 회장님,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자녀분들에 대한 상속권 박탈 청구와 사회 환원 절차를 지금 바로 집행하시겠습니까? 며느리들은 자신들이 무시했던 시어머니가 사실은 자신들의 생사를 쥔 거물이라는 사실에 무릎을 꿇고 울부짖기 시작했다. 하지만 말수는 차갑게 외면하며 며느리들이 가져왔던 그 빈통 하나를 발로 툭 차버렸다. 빈통을 들고 왔으면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이치다. 너희가 엎어버린 것은 김치가 아니라 너희의 인생이다. 마당 바닥에 엎어진 것은 단순히 매운 고춧가루 양념이 아니었다. 그것은 지난 수년간 며느리들이 시어머니를 하청업체 직원처럼 부리며 쌓아온 오만함의 잔해였고 그들이 그토록 숨기고 싶어 했던 추악한 채무의 민낯이었다. 철퍼덕. 소리와 함께 최미희의 순백색 밍크 코트는
순식간에 붉은 핏빛으로 물들었다. 수천만 원을 호가한다는 명품 배관으로 끈적한 양념과 함께 배추 꼬투리, 그리고 그녀가 제2금융권에서 몰래 빌린 사채 독촉장들이 쏟아져 들어갔다. 둘째 며느리 수진 역시 사정은 다르지 않았다. 그녀가 라이브 방송을 위해 세팅해둔 화려한 조명 위로 붉은 양념이 튀었고 그녀의 가짜 명품 판매 경위서들이 마당 구석구석으로 흩날렸다. 야, 어머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진짜 노망난 거예요? 이게 얼마짜리 옷인데? 미희가 제 머리 위에 얹힌 배추 꼬투리를 신경질적으로 털어내며 비명을 질렀다. 붉은 양념이 그녀의 눈가에 번져 마치 피눈물을 흘리는 괴물 같은 형상이었다. 수진 역시 양념 범벅이 된 스마트폰을 들고 어쩔 줄 몰라 하며 악을 썼다. 미쳤어. 진짜 미쳤어. 이 노인네가 감히 누굴 건드려. 당신 오늘 진짜 요양원 가는 줄 알아. 당장 경찰 불러. 노인네가 폭행했다고. 하지만 박말순 여사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며느리들이 가져왔던 그 커다란 빈 김치통 하나를 발로 툭 차버리며 인생의 무게가 담긴 일가를 내뱉었다. 주둥이 닥쳐라. 일하지 않은 자는 먹지도 말라 했다. 너희가 가져온 이 빈통은 너희의 텅 빈 양심이었다. 그 더러운 통에 내 정성 어린 김치를 담을 자리는 단 한 치도 없다. 그 목소리는 75세 노인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쩌렁쩌렁하게 마당을 울렸다. 평소에 굽은 허리는 온데간데 없고 말수는 마치 거대한 폭풍 앞에 선바위처럼 단단하게 서 있었다. 뒤늦게 마당으로 들이닥친 큰아들 민수와 둘째 창수는 난장판이 된 광경에 눈이 뒤집혔다. 어머니, 이게 대체 무슨 난장판입니까? 집 망했다고 정신줄까지 놓으신 거예요? 제 와이프 옷값이 형수님 연봉보다 비싸다는 거 모르세요? 민수가 말순의 멱살을 잡으려 손을 뻗는 찰나 굳게 닫혀있던 한옥 대문이 부서질 듯 열리며 검은 정장 차림의 남성들이 들이닥쳤다. 그 손 치우 국내 최대 식품 기업 진수성찬의 최 회장이 냉소 섞인 목소리로 등장했다. 그의 뒤로는 대형 로펌의 변호사들이 서류 가방을 들고 일렬로 늘어섰다. 아들들과 며느리들은 당황하여 뒷걸음질 쳤다. 최 회장은 말순 앞에 다가가 정중하게 90도로 고개를 숙였다. 방 회장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요청하신 대로 방간의 전통 브랜드 런칭 준비와 자산관리팀의 법적 절차를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여기 자녀분들이 어머니의 이름을 도용해 진행하려던 사기 공동구매 계약서 사본과 그동안의 학대 정황이 담긴 증거물들입니다. 말수는 바닥에 흩어진 붉게 젖은 서류 뭉치들을 지팡이로 가리켰다. 거기 널브러진 게 너희의 성적표다. 내가 망했다는 소리에 걱정 한마디는커녕 내 비법을 훔쳐 빚을 갚으려던 그 치졸한 계획대. 내가 시장에서 배추 한 포기 깎으며 모은 돈이 너희 명품 백 하나보다 못해 보였더냐? 아니, 그 돈은 180억이라는 숫자로 변해 너희의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될 것이다. 자식들은 180억이라는 단어에 숨이 멎는 듯 했다. 180억이요? 어머니가 진짜 회장이라고요? 미희는 양념 묻은 손으로 제 입을 틀어막았다. 자신이 하청업체 직원 대하듯 갑질을 퍼붓던 시어머니가 사실은 자신들의 생사여 탈권을 쥔 거물이라는 현실에 무릎이 꺾였다. 말순의 복수는 이제 시작이었다. 그녀는 며느리들이 제 이름을 도용해 진행하려던 프리미엄 김치 사기 공동구매를 경찰에 고발했다. 그들은 시어머니가 담그지도 않은 가공 김치를 명인의 손맛이라 속여 수억 원의 선금을 받았고
그 돈은 이미 그들의 카드 빚과 명품 대금으로 사라진 상태였다. 어머니, 저희 죽어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빚쟁이들이 매일 회사로 찾아온단 말이에요. 민수가 바닥을 기며 말순의 바지가랑이를 붙잡았다. 셋째 창수 역시 울부짖으며 자신의 뺨을 때리기 시작했다. 내가 미쳤었어. 어머니, 제가 다 잘못했어요. 제발 유산 떼어주신다는 약속만 지켜주세요. 말수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최 회장이 건넨 서류를 그들의 머리 위로 던졌다. 그것은 상속권 상실 청구서와 부양 의무 불이행에 따른 증여 해제 통지서였다. 유산. 너희에게 줄 유산은 이 마당에 엎어진 김치 찌꺼기뿐이다. 오늘부로 너희는 내 자식도 내 며느리도 아니다. 내 집에서 당장 썩 꺼져라. 말순의 명령이 떨어지자 경찰들이 며느리들의 팔에 수갑을 채웠다. 사기 및 횡령 혐의였다. 아들들 역시 공범으로 조사를 받아야 했다. 그들이 끌려가며 지르는 비명이 한옥의 담벼락을 넘어 멀어져 갔다. 말수는 그들이 사라진 빈 마당을 보며 평생 처음으로 가슴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뜨거운 숨을 내뱉었다. 그것은 통쾌함이라기보다 긴 세월 참아온 슬픔이 씻겨 내려가는 해방의 숨이었다. 일주일 후 말수는 낡은 한옥을 헐지 않기로 했다. 대신 그곳을 소외된 노인들과 결식 아동들을 위한 나눔의 밥상 본부로 개조했다. 180억 원의 보상금은 전액 방간의 나눔재단에 기부되었다. 그녀는 이제 화려한 실크 한복을 입은 회장님이 아니라 다시 낡은 꽃무늬 앞치마를 두른 박여사로 돌아왔다. 시장의 상인들이 하나둘씩 그녀의 마당으로 모여들었다. 박여사, 아니 회장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 나쁜 자식들 쫓아내고 이런 좋은 일을 하시다니요. 말수는 넉넉한 미소로 대답했다. 회장은 무슨, 나는 그냥 김치 담그는 할망구예요. 자, 다들 앉으세요. 갓 지은 밥에 이번에 담근 진짜 비법 김치 좀 맛보시게. 말수는 며느리들이 가져왔던 그 빈 김치통들을 깨끗이 씻어 진짜 김치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득 채워 보냈다. 통 안에는 탐욕 대신 정이 담겼고 분노 대신 희망이 채워졌다. 반면 파산 선고를 받고 길거리로 나앉은 자식들과 며느리들은 자신들이 무시했던 시장 바닥에서 허드렛 일을 하며 생계를 이어가게 되었다. 명품 대신 낡은 작업복을 입은 미희는 매일같이 말순의 집 앞을 지나가며 눈물을 흘렸지만 말순은 단 한 번도 그녀를 부르지 않았다. 배신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며 한 번 엎질러진 진심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이 뼈저리게 느끼길 바랐기 때문이다. 에필로그. 봄날의 평화. 어느덧 기나긴 겨울이 지나고 마당 한 구석에 심어둔 매화나무에 연분홍 꽃망울이 터졌다. 말수는 평상에 앉아 갓 담근 김치 한 점을 따뜻한 밥 위에 올려 입에 넣었다. 아삭한 소리와 함께 시원하고 깊은 맛이 입안 가득 퍼졌다.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먼저 간 남편에게 속삭였다. 여보, 나 잘했지? 우리 애들은 망가졌지만 내 김치 맛은 지켰어. 그리고 이제야 진짜 사람 냄새 나는 곳에서 밥을 먹네. 말순의 얼굴에는 평생의 고단함이 씻겨 내려간 듯한 어린아이 같은 평온한 미소가 번졌다. 텅 비었던 그녀의 인생통에 이제야 진정한 평화와 행복이 가득 차오르고 있었다. 한옥 담장을 넘어 퍼지는 고소한 밥 냄새와 매콤한 김치 향기가 봄바람을 타고 세상 끝까지 퍼져나갔다.